푸르밀. 여러분은 푸르밀이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깨끗하고 청정하면서도 신선한 음식을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장명 센스가 참 좋은 기업이라고 꽤나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네요. 푸르밀은 1978년 롯데유업 주식회사로 출발해 2007년 3월까지 약 30년간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햄, 롯데우유로서 비피더스 검은콩이 들어있는 우유, 푸르밀 가나 초코 우유 등을 히트시키며 유가공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2007년 4월 롯데그룹에서 분사하여 2009년 사명을 롯데우유에서 푸르밀로 바꾸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라고 공식 페이스북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폐업을 알려온 것입니다. 푸르밀이 저보다도 오래 살았고 개인적으로도 어린 시절부터 푸르밀의 제품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꽤나 친숙한 기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지난 17일 전 직원의 해고 통보와 사업 종료라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찾아왔네요. 여러 매체에서 범 롯데가의 일부인 푸르밀이 양력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푸르밀의 소개로 영상을 할애하기보다는 지금 발생한 사태에 대한 소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낙농업계의 주력 생산품인 우유의 수요는 매 해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유를 안 마시는 한국인을 성토하는 것 같은 몰지각한 기사도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유를 소비하는 주요 계층인 어린이 이하의 계층이 저출산 문제로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초에 한국인 대부분은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우유를 마실 수 없는 건 그냥 정상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유 회사의 마케팅 때문에 우유가 성인이 돼서도 몸에 좋은 건 줄 알고 마셨던 것 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마케팅도 소용이 없는 것인지 지난 18일 낙농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00년 30.8kg에서 2021년 26.6kg으로 4kg 이상 줄었습니다. 고로 우유를 주력 매출로 삼는 기업들의 규모 축소나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동종업계의 서울우유 매일유업은 영업이익 한 자릿수, 성장률 한 자릿수로 정체돼 있으며 한때 매일유업보다도 큰 매출을 자랑했던 남양유업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에 지속적 매출 하락과 영업이익 적자 전환에 시달리며 올해 3년 연속 적자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부 경제가 혼란할 때 우량 기업 경기 방어주로 사랑을 받으며 주가가 14만원까지 올라갔던 빙그레 역시 10년 연속 주가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러니 상장사도 아니고 본래 모기업이었던 롯데그룹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닌 일개 비상장 중견기업 푸르밀로서는 단순히 정량적 통계적으로만 보더라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했던 것입니다. 대체로 논점은 몇 가지로 귀결됩니다. 첫째,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둘째, 2세 경영을 포함한 오너 경영의 폐해다. 셋째, 무능한 경영자가 회사를 망쳐놓고 정상화하려는 노력 없이 근로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에 나서고 있다. 넷째, 낙농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다섯째,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등의 말이 나오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찾았어야 한다 라는 말들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신성장 동력을 찾았어야죠. 근데 신성장 동력이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댓글이나 다는 사람들처럼 찾으라고 한다고 찾아지면 세상에 망하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기업의 경쟁은 일개 개인은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시장 대중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제품 개발, 사업 확장 등의 노력을 하지만 이것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망해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상 신성장 동력을 못 찾은 기업들은 슈페터가 말했던 창조적 파괴에 의해 파괴되어 이미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이치인 것이죠. 발전하면 살아남고 못하면 망하는 것.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된다처럼 하나마나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성장 동력 등으로의 기업 확장 문제는 비단 프로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유업 기업들이 유제품 일변도의 경영에서 탈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사세를 전환한 일동 후디스의 성장을 제외한다면 서울우유, 남양유업의 현상 유지 정도 말고는 유제품 주력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기울어가는 추세입니다. 혼자 노력해도 시장의 선택을 받을까 말까인데 유업 회사들끼리 경쟁까지 붙어 있으니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망하는 건 명약관화한 일이었던 것이죠. 푸르밀이 손을 놓고 방관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유제품에서 탈피하고 편의점 음료 시장의 진출 전략을 위해 마리아 스모키 라떼와 마리아 바닐라 라떼 2종을 출시하고 한 달 만에 100만 개를 팔기도 했으며 초코 추러스 라떼, 새싹 보리 우유, 블랙보리 우유, 고칼슘 저지방 소화 잘 되는 우유 등 차별화된 유제품을 지속 출시하고 또 건강을 생각한 고품질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선택,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전부 무색하게 된 것 뿐이죠. 일선 대기업인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도 이제야 조금씩 탈유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자리 잡아 매출에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향 설정을 안 하거나 실패하거나 틀렸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식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이런 주장이 마치 맞는 말인 양 당연한 것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걸 보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 자신의 것일 때 지키려고 합니다. 이타심만 가득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잘 표현한 말로 공유지의 비극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를 열었을 때 내 가게여야 사력을 다하겠습니까? 남의 가게여야 사력을 다하겠습니까? 기업은 단순히 가게가 커진 것에 지나지 않는 법인에 불과합니다. 법인은 법에서 자연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인격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자연인의 확장된 개념에 지나지 않죠. 그렇다면 기업이 오너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까? 외부인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까? 미국의 기업 상당수가 가족 경영을 하며 이는 유럽의 상당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같은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일개 재벌의 손아귀에 경제가 좌우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가족 경영의 효율성과 재산의 권리를 인정해 상속자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아예 상속세 납부를 사망시나 기업 경영을 포기할 때까지 유예를 해주며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기업을 넘길 때까지 상속세는 없고 기업을 양도할 때만 세금을 물림으로써 아예 가족 경영, 대를 이은 경영을 권장합니다. 이 논의는 실상 정상인들끼리라면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심각한 쟁점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밀의 오너가 무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오너가 회사를 망칠 때까지 함께한 직원들 또한 안타깝지만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프로밀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의 기종 노조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경영자와 자신들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특히 실적 부진과 적자의 책임을 전부 오너와 경영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노조, 즉 직원은 경영의 대상입니다. 경영의 대상인 직원은 회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직원은 엄밀히 말하면 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에 불과하죠. 이 말은 경영이 악화되면 본래 경영의 대상인 직원들도 해고하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직원들도 채용하고 이것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자의 마음대로 가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난히 고용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경영 대상인 직원의 해고를 경영자가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경영자의 경영 대상 자체가 제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인데 이 문제도 나중에 주제를 잡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푸르밀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안 했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푸르밀은 3월달까지만 해도 신제품을 출시해왔고 직원들에게 약간의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회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LG 생활건강에 매각을 추진했다가 그 조건 때문에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 가벼운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 시에 계약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긴 하지만 애플이 폰이 안 팔려서 망한다고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애플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선 망해서 없어진 회사가 생존을 보장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애플 때문에 벌어먹고 살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나요? 삼성에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납품업체에서 탈락해 망해가는 회사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이 어떻게 얼만큼 보상해 주겠냐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감성적인 문제인식에 있습니다. 특히 모 신문사를 중심으로 연일 보도가 쏟아지며 사람들 개개인의 사적인 상황을 풀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이해득실상 움직이는 것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남의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기업이 명멸하며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 하나 때문에 만성적자인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도 없고 설령 그게 직원 대다수의 상황이라고 해도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합니다.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이 발생한 회사는 증시에서도 퇴출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부푼 꿈을 안고 일하는 신입사원의 미래를 짓밟았다. 어릴 때 가나 초코 우유를 먹던 내가 평생 직장으로 삼아왔던 곳. 어쩌고 하면서 갑자기 장르가 논설문에서 수필 문학으로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채널 이전 영상에서 주장했듯이 경제적 원리를 몰라서 혹은 사리사욕 때문에 경제적 질서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훼손하는 나쁜 국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는 꼭 도덕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미심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회사가 망할 위기에 30억 퇴직금을 받고 나간 문제라든지 아니면 낙농업체들과의 계약관계, 왜 신규 시설 보수 등을 안 했는지 말입니다. 모쪼록 푸르밀의 직원들이 이 사태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